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이예린입니다. 오늘 양증시 모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그 안에서도 반짝반짝 빛났던 5가지 종목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0.71% 상승 마감했는데요. 드디어 인터배터리 2025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트렌드는 전고체 관련된 로드맵이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3년 전부터 개발해왔던 전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과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양산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대량 양산까지도 가능해질 거로 현재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2차 전지 종목들 오후장부터 반등세를 보였으니까요. 내일장은 어떨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네, 바로 카카오입니다. 2.8%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주인 네카오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카카오는 AI 관련돼서 전망 많이 내놓은 바 있으니까요. 현재 부근에서 기술적 위치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바로 클로봇이었습니다. 17%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와 기업 결합에 성공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제조 물류 로봇 협력한다는 소식입니다. 클로봇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관제,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하드웨어를 개발하게 될 텐데요. 최고가 22,000원 위로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컬입니다. 역시 18% 넘게 급등했는데요. 현재 중국 양회에서 경기 부양 의지 쪽에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관련된 석유 화학 제품들 관련주들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롯데케미컬은 무려 4년 만에 흑자 전환도 기대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마지막 5번째 종목입니다. 네, 바로 이마트였습니다. 5.6%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일에 소식을 전했던 홈플러스 기회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반사수의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이마트의 경우에는 전국에 132개 점포 중에 70곳이 현재 홈플러스와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있고요. 그 밑으로 카카오, 클로봇, 롯데케미칼, 그리고 이마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오늘 장에서 또 전고체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요. 인터배터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2차 전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떨어졌을 때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우리 매니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에코프로비엠 백일현 매니저님 O,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님 X, 그리고 이호근 매니저님 세모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백일현 매니저의 긍정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테슬라는 유럽 쪽에서도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과거보다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에코프로 BM을 매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1월 달, 제 차트 잠깐 잡아주시게 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 10만 5천 원까지 빠진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11만 2,700원인데 한 10만 5천 원 전후 정도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시장이 애매할 때,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여지없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고 그게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에코프로 BM 많이 빠졌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번에 빠졌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한 10만 5천 원 전후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만 5천 원 전후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급락할 때 다시 한번 반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께서는 X 의견 던져주셨는데요.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X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은 지금 그 실적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을 때 그거를 마진이 남을 선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테슬라도 역시 주가가 좋지 않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제가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에코프로 BM을 보면은 거기 121선이 그 보시면은 경기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121선이. 근데 경기선이 지금 떨어지는 각도가 거의 45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특히 그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 양극재 이 부분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반등이 오고 나서 빠지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여기 떨어질 때 오히려 거래량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점이라고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다. 저는 일관되게 제가 2차 전지 업체들은 계속 조심하자라고 계속 일관되게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지금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겨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의견이 이렇게 각각 갈리는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카카오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2.8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외국인 수급이 6거래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 관련 그룹주들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선 유지하고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카카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요. 박병주 매니저님이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는 먼저 그래프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 AI하고 더불어서 지금 AI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어찌 본다면 국내 AI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엔비디아가 칩을 가가지고 구축을 서둘러서 안 하는 게 저는 안 했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제가 보면 젠승환에게 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그 비싼 칩을 구축했더니 딥시크는 또 뭐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면 지난번에 여기 떨어지는 구간에서 소위 말해서 기관들 썩은 물량이죠. 그거는 기관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손절매를 안 했던 건데 그때 작년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거의 한 500만 주를 손절매 했어요. 이제 완전 썩은 물량이 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세게 들어왔는데 제가 거기 보라색 선을 만들었어요. 보라색 선이 뭐냐면 소위 242선인데 제가 다른 거 다 지우고 그것만 딱 놔두고 보겠습니다. 242선입니다. 지금 242선을 보면 이번에 네 번째 시도해가지고 이번에 안착을 하고 있죠. 자, 완연히 보시면 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과거에 2017년에 제가 지금 색깔을 그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 이번하고 비슷한 사례. 자,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바닥권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지금 확대하겠습니다. 241선을 네 번째 돌파시켜가지고 거기서 안 깨고 안착을 해서 그때 우리나라 이제 2017년 3, 4월 달에 우리도 그때 시황이 좋았지 않습니까? 역시 지금도 우리 이제 미국이 빠지면 우리나라는 더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황도 좋은 상황에서 비슷한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카카오는 제가 보기에는 한 7만 원까지 한 뭐 내년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7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힘을 비춰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가 여러분들 믿어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7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주셨고요. 카카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클로봇입니다. 오늘 장에서 17.9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MOU 체결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연일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클로봇 관련해서 세모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님 홀로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는데요. 이번에도 그럼 박병주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왜 긍정히 표시했냐면 일단 이름이 좋습니다. 클 로봇입니다. 클. 이게 한글입니다. 클 로봇이에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력을 따라서 이 종목이 그 AI 휴머노이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름이 좋았고 그다음에 오늘 거래량이 좋았기 때문에 긍정 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민되는 이유도 들어봐야 되겠죠? 백일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대장주가 여태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오늘 조금 슈팅이 나오긴 했었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조금 보였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 말 공매도 이슈가 재개되게 되면 관련 종목들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무너지면 그 밑에 종목들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클로봇 일단 세모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오늘 또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종목 롯데케미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8% 강한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트럼프 에너지 시대에는 유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긍정적인 시선 이어갈 수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롯데케미칼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요. 이호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화학업종, 과거에 이제 차전 그래가지고 화학업종이 과거에 이제 주가가 많이 10배씩 갔던 시절도 좀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주 활동 무대였는데, 근데 이제 화학업종이 이제 그런 시절은 좀 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는 들었지만 뭐 이전처럼 아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부진했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보다는 좀 올라오는데 과거에 2010년, 11년 뭐 이 차화정 시대 그때에 우리가 봤던 화학주는 아니다. 화학주 가장 그렇게 됐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노콜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약간의 화학 자체가 포화 상태로 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큰 기대는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화정 때만큼의 급등세는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일현 매니저님, 지금 롯데케미칼 PBR로 살펴봤을 때 0.18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따로 악재도 없기 때문에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호재들이 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원가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개선될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지만 중국 쪽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 국내 화학업체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도 내재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 같은 급등세는 없을 거다. 대신 지금 분위기는 워낙 바닥이고 그리고 유가는 좀 하락하고 있고 중국도 이구안신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체들 뭐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오늘 대한유화까지 같이 올랐거든요. 전반적으로 바닥이라는 인식은 투자자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이라는 인식 그리고 앞으로 남은 호재들이 주가를 반등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롯데케미칼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 이마트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5.6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에 신청을 하면서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수급을 살펴보면 이 기관이 1월 14일부터 5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장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도 상승이 가능한지 짚어봐야 되겠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마트 두 분은 O,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님 세모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마트를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예전에 30만 원 하던 것이 5만 4,800원까지 빠졌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마트의 자산은 뭐냐면 전국 각지에 있는 자기의 어떤 그 부동산 가치,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백화점보다 상당히 가격은 떨어지지만 품질 있는 제품을 팔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영진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많은 그 뭐죠? 이제 정말 기업가 정신으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뭐 골프도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 CEO가 정말 뭔가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마트는 좀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고민되는 이유는 아마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일까요? 백인현 매니저님, 세무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우리 국내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은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마트나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보다는 편하게 쿠팡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게 되면 다음날 새벽에 오고, 또 아침 10시 이전에 주문하게 되면 저녁 먹기 전에 배송이 온단 말이죠. 굳이 장 보러 가면서 무거운 거 들고 오고 이게 약간 조금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좀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마트가 지금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쭉쭉 뻗어나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우리 국내 내수 경기 너무 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SSG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치가 나와줘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마트 관련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2월달 대결 상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 나와주세요.